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보건 환경교육훈련 계획에 6월 달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근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라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재활 및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뭐라고요? 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입 취지를 잠깐 좀 설명드려 보면은 민법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50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고의 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고가 사업자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로부터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요양, 휴업, 장애부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 존재와 관계없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다. 정액 정률로 보상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은 1960년 그리고 1964년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다. 정액 정률 보상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여타 보험보다도 훨씬 더 보상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또한 장애 또는 유족 연금 제도 및 재보양, 재요양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게 산재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만약에 산재보험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청구로 보면은 민사상 손해청구는 반드시 고의 사용자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만큼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비례보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업재해 보상을 먼저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민사를 하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산재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회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전액 사업주가 내는 것이다. 그럼 고용보험료는 그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상하는 걸까요?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도 있겠죠. 어디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뭐 대표적인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이겠죠. 산재보험의 수행 체계를 보시면은 노동부 장관이 정책 결정의 업무를 하고 대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누구에게 돈을 받는 겁니까? 산재보험은 사업주, 하수급인, 수급인이라고. 그럼 저희 사장님은 수급인이 되는 거겠죠. 뭐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 만약에 뭐 산재가 발생이 되면 수급권자 누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근로자, 재근로자, 유족, 실직 근로자 등 뭐 이런 부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보험을 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산재보험의 관장과 수행 어디서 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들은 근로복지공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근로자가 되는 거죠.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것은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신적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 근로자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및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 보상급여, 산업재해 보상급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받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례비, 직업 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이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진폐 걸린 근로자, 진폐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 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1항에 한다. 저희는 뭐 여기에 속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